김문수로 쭉 간다 대 한덕수로 교체된다. 자, 어느 쪽일까요? 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바로 내일 후보 등록 시작되고 모레 후보 등록이 끝나죠. 11일에 끝납니다. 그리고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 뭔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지금 한덕수 후보는 후보 등록 때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은 본인은 이 무소속으로는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본인이 이 국민의힘 후보고, 그러니까 시간만 계속 가게 되면은 11일 날까지 이 국민의힘 등록을 하면은 그걸로 이제 끝난다. 자, 그 생각이었죠. 서로 이제 시간이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시간이 불리하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딱 이틀 남은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 수비를 위해서 던졌던 가처분이 조금 전에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법원이 오늘 조금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한 6시쯤 결정이 나왔는데 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허용을 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전국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원외 당협위원장 8명, 친 김문숙의 원내 당협위원장 8명이 아예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후보를 교체하는 것을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전국위원회 개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처분 신청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 이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용을 했으면은 뭐 인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법조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법조인들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선거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를 교체를 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전국위원회를 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법원에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한 이유는 이 필요성이 이제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그 취지의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단 전국위원회에서 이 소명이 부족하고 전국위원회를 금지해야 되는 데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각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제기한 또 가처분 신청이 있었죠. 뭐냐 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확인,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그 이제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가처분 신청도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문수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 이 취지로 직접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서 11일 예정된 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예정대로 이제 1월 날 개최가 된다. 다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기각 사유는 이런 겁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최종 후보자 지명 안건의 상정이나 결의 금지, 피보정 권리 등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 김문수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 김문수에게 당무 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음.
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을 해서 어쨌든 소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다 기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제 오늘 그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그 김문수 후보가 반대하는 가운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와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를 한 여론조사 그리고 책임당원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앞서면은 그대로 가면 되고 김문수 후보 그대로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한덕수 후보가 그 앞선 결과가 나오면은 일종의 이것을 강제 단일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쪽에서 그런 표현을 써줘 강제 단일화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가처분 신청이 지금 기각이 돼 버린 겁니다. 두 가지죠. 일단 하나는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국민의힘이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이미 김문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그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부당한 의도로 전국위원회를 소집했다. 자, 그래서 전국위원회를 열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제기한 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문수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 이것도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결정이 나왔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했죠. 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 한덕수 이 두 사람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는 공표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이 중앙선관위가 오늘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표 불가를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서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하면 안 된다. 이 선관위가 지적한 공직선거법 108조 2항은 12항은 이런 겁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저번에 국민의힘이 경선을 할 때 이제 8강에서 4강으로 뽑히고 4강에서 2강으로 뽑힐 때 순번 같은 것을 알리지 않았죠. 사람만 이 후보들만 올라갔다고만 이야기했죠.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108조 12항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선거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공표를 할 수 없고 보도를 할 수 없는 것이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그것을 이제 후보를 선출하는 자료로는 활용을 하죠. 자료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럼 이것을 공표를 못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당내 경선을 위한 또 여론조사가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예비 후보 간의 선호도를 묻는 조사이만큼 이것이 또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관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 몇 퍼센트 이 발표를 하는 것은 공표하는 것은 일단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공표는 할 수는 없어도 집계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 이것을 뭐 공표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 아침이든 또 상황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일 모레가 바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는 날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또 다른 대안이나 절충안을 제시를 해서 담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좀 하루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양쪽이 서로 완전히 갈라서는 상황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덕수를 응원하는 분도 계실 거고 김문수를 응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나중에 한쪽이 이 후보가 안 되는 쪽이 후보가 되는 쪽을 같이 도와야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지금 과제가 이재명 집권을 막는 것인데 이 경선 과정에서 잡으면 올 수 있죠. 그 전에 뭐 그 가장 이 성공적인 이 단일화를 했다는 노무현 정몽준 때도 그 물 밑에서 엄청나게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론조사 문항 가지고도 서로 그 치열하게 경쟁을 뭐 서로 신경전도 벌이고 결국은 나중에 감정이 쌓여서 이 정몽준 그러니까 노무현으로 단일화 됐는데 정몽준이 선거 전날 그 단일화 그 무효를 선언을 해버렸죠. 무효를 선언을 하고 집에 그 집거를 했는데 거기 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이 막 찾아갔는데도 이 문도 안 열어주고 선거 전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일화 효과가 있어서 노무현이 이해창 대세론을 꺾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진통들은 다 있습니다. 단일화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 이 지금 양쪽에서 치열한 여러 가지 수싸움도 벌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쌍건 지도부에 그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에 엄청나게 지금 격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감동도 쌓이고 오늘 그거 다 토로했습니다.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가서 잠시 후에 그 상황을 전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밤 내일 하루 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공표는 이제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갤럽이 서울경제신문의 의뢰로 지금 1013명을 대상으로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조사가 있습니다. 그 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41%, 한덕수 35%입니다. 김문수가 앞섭니다. 6%포인트 앞섭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 없음이 21%나 되는데 이것은 아마 이재명 지지자 쪽이겠죠. 이 41대 35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앞서는 이 조사는 전체 다 모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니까 한덕수와 이 김문수를 붙여서 한 여론조사는 그 대상이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다른 당 지지층은 다 뺐죠. 다 빼고 저번에 경선할 때 그 후보 경선할 때 룰처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앞섰죠. 앞섰지만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같은 투표는 아니지만 같은 여론조사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의뢰를 해서 한 이 단일화를 위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어떨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은 어떨지는 따로 떼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걸 떼서 살펴보면은 이게 또 다른 조사에서도 제가 그저께 놀라운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을 때처럼 이 조사에서도 국민의힘과 무당층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히게 되면은 한덕수 후보가 55%, 김문수 후보가 27%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28%포인트 차로 앞서 있죠. 자, 이것은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다른 갤럽 여론조사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것과 똑같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했을 때 거의 더블 스코어로 한덕수 후보가 앞섰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히면 55%대 27%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한덕수가 더 앞섰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전체는 찬성 42%, 반대 32%인데 여기도 이것은 전체 유권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42대 32, 반대 여기는 이제 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87%가 단일화에 찬성을 했다. 87%. 이번에 그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이 단일화 필요 여부를 물었을 때도 80% 이상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이 11일 그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도를 가지고 실시를 한 조사라고는 하지만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단일화를 이루지 않으면은 상당히 그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사실 이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오늘 여러 가지 수싸움도 벌이고 또 가처분 신청도 있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좀 오늘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어떤 다른 카드를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이렇게 지금은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게 앙금을 남겨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정말 범우파의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을 꺾으러 가는데 다른 쪽에서 딴지를 걸거나 그렇게 하면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저도 이렇게 뭐 판단을 하고 가령 이 김문수 후보가 왜 이렇게 좀 태도를 바꿨을까 그런 비판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덕수 후보가 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만나서 본인도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냥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맡기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처음에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해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에게 맡기겠다고 한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지도부 쌍건 지도부에 맡기겠다고 하고 그냥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저도 이제 불만들이 있죠. 그래서 불만들이 있고 지적할 부분도 많지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서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앙금을 이게 어차피 한 사람이 후보가 되면 다른 사람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판 일변도로 가면은 결국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을 꺾을 사람이 나와야 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자제를 하면서 지금 팩트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김문수 벼랑 끝 고립이라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것이 김문수 후보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벼랑 끝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